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 곽상원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 곽상원 변호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종로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곽상원 변호사가 정말 분노의 SNS를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국힘당의 윤한홍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줄리의 명품 백을 쉴드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한 건데 존재하지도 않았던 논두렁 시계를 운운하면서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고요. 왜곡도 그런 왜곡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두렁 시계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윤한홍 같은 이런 수구적폐들은 수구적폐 극우 극렬분자들은 논두렁 시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논두렁 시계는 사실이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른바 당시 검찰 특수부 특수부 인사들의 거짓 불언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인규가 잊을만 하면 기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살 말장난을 하죠. 자, 그런 말장난을 윤한홍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제 떠버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곽상원 변호사가 직접 윤한홍을 거론하면서 왜곡하지 마라. 노무현 대통령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 곽상원 변호사가 SNS에 올린 그 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윤한홍 망언의 분노, 논두렁 시계 왜곡 마라입니다. 자, 이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참, 이 논두렁 시계는 없었다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논두렁 시계는 없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왜냐? 논두렁 시계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논두렁 시계는요, 이거는 당시 SBS 보도에서만 잠시 존재했었던 거지 실존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바꿔볼까 해요. 뭐라고요? 논두렁 시계 왜곡 마라가 아니고 논두렁 시계는 없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논두렁 시계는 존재한 적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요, SBS 보도 때문에 만들어진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자, 이 허상을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은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거죠. 이런 짓은요, 박근혜도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도 안 했던 겁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지하 세계에서 떠돌던 얘기, 하수구에서 굴러다니던 얘기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상수도로 기어 올라와 있어요. 지하 세계 쾌쾌한 썩은 냄새가 지금 우리
멀쩡한 우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곽상원 변호사가 정말 분노의 SNS를 올렸어요. 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불러다 놓고 이른바 김건희 디올백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국힘당 의원들이 깽판을 쳐요. 그 깽판을 치는 와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왜곡된 주장이었어요. 왜곡된 가짜 뉴스, 어거지 숑 생쇼를 했습니다. 정말 저 입을 돌로 내리 찢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열받고 승질납니다만 어제 이 윤한홍이란 놈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반도 상황이 그 다음에 이 선물이 대통령실 선물이라는 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22일 날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그때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기속이 돼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직 타임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가는 선물은 가격 이하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만약에 이게 아직 임기 중에 이걸 갖고 벌써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김정숙 여사 명품 옷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는지 집에 가져갔는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기가 안 맞다고 제가 주장한 거고 권익위 사항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권익위 사항입니까? 아닌 거지. 네, 정말 열받고 화가 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한홍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물을 받았던 뇌물을 받았던 그거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버리면 땡 아니냐. 참. 아니 대통령 기록관에 개나 소나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똥눈 휴지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지 그래. 발 닦은 수건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고 빤스도 보내고 양말도 보내고 하지. 왜 그건 안 보내는데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 기록관에 가야 되는 가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혹은 공식적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사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사적으로 받은 뇌물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보낸다고요? 뭔 개소리야. 자, 그거는 대통령 기록관에 간다는 것은 결국 뭐다? 글쎄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의 죄상을 역사에 길이 남기자 뭐 이런 얘기인지도 모르겠네. 자, 그러면서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김정숙 여사도 귀금속 같은 거 전부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서 문제없다고 그러지 않느냐. 자, 김정숙 여사의 옷이나 귀금속 뭐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갔나요? 어떤 이유를 거쳐서 갔나요? 디올백 같은 게 갔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물귀신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아유 정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논두렁 시기를 거론하죠. 근데 명백한 가짜 왜곡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두렁 시계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곽상원 변호사가 직접 SNS를 통해서 밝힙니다. 또 논두렁 시계입니까? 나 같으면 진짜 쌍욕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정말 품격 지키느라고 참 많이 참은 것 같아요. 또 논두렁 시계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까? 다른 사람은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당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왜 툭하면 지들 분리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지들 분리할 때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내느냐고. 줄리 명품백 그거 쉴드 치려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온단 말이야. 한동훈이 표현대로 하자면 참 구질구질하다 이 새끼들아. 참 구질구질한 거 아닙니까? 300만 원짜리 그거 받고 면담해주고 아이고 진짜 구질구질해라. 자, 또 논두렁 시계입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곽상원 변호사가 계속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시계는 없다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얘기했고 여러 차례 언론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노 대통령께서 그런 시계를 집으로 가져간 적이 없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갈 대상도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 시계는 없습니다. 윤한홍이 무식해서 당시 박연차 게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윤한홍 같은 놈은 어디서 굴러다니던 이상한 개벽다구 같은 가짜뉴스, 카톡 가짜뉴스 이런 데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 사이에서 떠드는 개소리를 듣기 때문에 뭐 집으로 가져가네 마네 합니다만 애시당초 논두렁 시계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시계를 하나 선물합니다. 선물하려고 했었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 생일 잔치에 박연차가 가지 못합니다. 초대를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초대를 받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못 받았든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갔든 실은 박연차의 생일잔치 참석을 회피한 겁니다. 당시 박연차는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마약 때문에 꽤 시끄러웠던 사람이고요. 또 그 비행기에서 깽판 치는 바람에 또 한 번 시끄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생일잔치에 딱 왔다 당장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못 갑니다. 자, 생일 선물로 비싼 시계를 하나 사놨는데 그 시계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전달해야지. 생일 잔치에 가지도 못하니까 이 시계를 주지도 못하고 말지도 못하고 애매해진 거야.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시계를 노건평 씨한테 줍니다. 전해주세요. 노건평 씨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성정을 잘 알잖아요. 자기 동생이니까. 그 시계를 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해요.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노건평 씨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노건평 씨의 부인 민미영 씨가
권양숙 여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옛날에 박연차가 시계를 하나 놓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권양숙 여사가 단칼에 얘기를 합니다. 돌려주세요. 우리 그 시계 못 받습니다. 자, 그랬으면 사실 돌려줘야 맞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뭐 한번 받았던 물건이 되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보낸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만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이래저래 시간이 좀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박연차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이 돼버려요. 이제 진짜 돌려주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권양숙 여사한테 또 민미영 씨가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노건평 씨의 부인이죠. 노건평 씨의 부인이 권양숙한테 전화해서 지난번에 돌려주러 간 그 시계 못 돌려주는데 이거 어쩌면 좋고, 권양숙 여사가 화를 내죠.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왜 안 돌려줬느냐. 이제 와서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하느냐. 알아서 하세요. 논두렁에 버리든가 말든가. 이겁니다. 그게 논두렁 시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SBS가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그게 시작이죠. 자, 논두렁 시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있었다고 어거지를 쓰고 지금도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김건희 디올백 그거 하나 쉴드 칠라고. 정말 구질구질한 놈들입니다. 한동훈이 말 맞다나. 파렴치한 놈들이죠. 한동훈이 표현대로 하자면 후진 놈들이지. 진짜 후진 놈들이지. 아이고 참 꼴상사납다. 그놈의 새끼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김정숙 여사한테도 없는 거를 있다고 만들어내는 놈들입니다. 하지만 그래 놓고서는 지들은 어거지를 쓰고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괜찮대. 이런 자들이 설칠 수 있는 것은요, 언론이 개새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오마이뉴스 기자라는 놈도 논두렁 시계는 변명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개소리를 시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헛소리가 반복이 되면은요, 나중엔 그 헛소리가 사실이 됩니다. 우리는 헛소리하는 놈들하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냥 피해버리죠. 그런데 헛소리를 맞서지 않고 계속 와버리면요, 나중에 헛소리가 사실이 돼버려요. 자, 저는 지금에 와서라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는 바이든 날리면 이것 때문에 MBC 죽이려고 하죠. 우리도 그때 SBS 죽여버렸어야 했어. 그래야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SBS 무슨 짓 했어요? 세월호 인양할 때 문재인 때문에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끌어올렸다. 이런 소리 하는 보도 그거 그대로 내보냈던 게 SBS죠. 나중에 조국 전 장관 때 뭐 합니까? 예. 압수수색 하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뭐가 발견됐네. 이런 개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명백하지 않나요? 우리는 왜 그들을 단죄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가 그때 단죄를 했다면, 아니 3번이나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는 왜 걔들을 그냥 놔두고 있지? 뿐만이 아니죠. SBS 툭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 그림 갖다 붙이고 일베 사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걔들을 가만 놔뒀죠? 이제 정산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저녁 때 아마 1시부터 축구하죠? 네. 제 방송 끝나면 아마 그리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랑일랑님 후원해 주셨고요. 소정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일랑일랑님께서는 구독, 좋아요는 장 기자님에게 힘이 되고 이잼 지키는 행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소정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님과 총선 승리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자,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세요. 자,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경숙님, 김성복님, 부산에서님,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신 분 계셨고요. 황원자님, 백완기님, 정명구님, 박래선님, 박민선님, 김민선님, 그 다음에 김성훈님, 유은주님, 조종익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속이 후련하다고 하신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장수진님께서는 축구 안 보신다고요? 좀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자, 제가 사실 오늘 건강 상태가 그닥 좋지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흡입력 있게 또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어렵게 또 이 시간 또 잘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어렵게 마치게 됐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 원만하게 끝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두통하고 이게 지금 저 어깨 통증, 전체 근육통이 좀 많이 시달렸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하다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원 못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방송 오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잖아요.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